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활동 상황을 소개해 드리고요, 윤 대통령에게 간절한 바람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법관에게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판사님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이중교사를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야당의 탄핵 협박, 일부 불순 세력의 반발이 두려워 판결을 그르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죄 지은 자가 감옥에 가는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9일입니다. 2박 4일간 체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사실 2박 4일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난 7월이죠. 우리 기업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체코 정부 등을 상대로 수주 확정 등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향발했습니다. 출국에 앞서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야나 심볼린 초바 주한 체코 대사, 대리 등이 환송 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목적이 원전 세일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와 관련해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체코 원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등과의 지식 재산권 분쟁과 관련해선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체코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는 페트로 파벨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단독회담, 확대회담에서 양국 간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도 합니다. 체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와 국방 분야의 대표성을 보유합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을 끝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둘째 날에는 파벨 대통령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와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후 페트로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의 원자력 발전설비 공장을 시찰한 뒤 소인수 회담과 업무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양해각서 MOU 서명식에 참석하고 공동 언론 발표도 합니다. 체코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주로 경제, 사회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담당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20일 저녁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체코 방문 둘째 날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귀국길에 오를 계획입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 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나아가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 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허물어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 있기에 윤 대통령께 호소를 드립니다. 지난 4.10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무려 더불어민주당에서 50여 명 가까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 기본질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0 부정선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명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간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간첩은 어디서 잡습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권과 조사권이 있는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켰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바로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어찌 경찰에서 간첩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수사권을 박탈시켰는데 조사권까지도 박탈시키겠다고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말은 국가정보원법을 없애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국가정보원에서는 간첩 잡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이 되었는데 철저하게 경찰이 되었던 검찰이 되었던 대한민국 내에 있는 간첩들을 소탕해야 할 것입니다. 간첩들을 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반국가 세력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을 반드시 처단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경제 체제가 되어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1948년 10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조약을 맺었습니다.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미군이 철수된다면 대한민국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종북 세력들은 미군이 철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철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종교에 다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난 4.10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초토화 될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하면 다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4.10 부정선거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구성해서 이것을 파헤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간첩을 소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만이 대한민국이 바로서고 올바르게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